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광화문 집회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100만 집회라고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규모였습니다.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덕수궁까지 전차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군중들로 가득 찼고, 또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경복궁에 이르는 광장과 도로 역시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집회 초반에까지만 해도 가변 차로를 운영해서 일부 차선에는 차들을 운행시켰지만, 집회가 시작되고 조금 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차로를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광화문 집회와는 격이 다른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주사파 처단,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500m 남짓 떨어진 청와대 옆 동십자각 부근과 광화문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는 보수단체 집회와 비교할 때 그야말로 초라한 집회에 그쳤습니다. 민주노총과 퇴진 비상행동이라는 시민단체 등이 앞장선 탄핵 촉구 집회였는데, 규모 면에서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광훈TV와 MBC 화면, 언론 보도 화면 등을 캡처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는데, 그야말로 태양과 반딧불 차이다, 이 정도로 탄핵 반대 집회가 압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들입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사진이 보수단체이고 어떤 사진이 좌파인지 확연하게 분간이 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유통일당과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는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규모는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은 이러다가는 자칫하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절박감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구속과 함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를 통해서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헌법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주말 집회가 열렸는데, 지난 14일 국회 앞 탄핵 집회를 제외하고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항상 압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좌파 방송들은 계속 외면했죠. 심지어 지난 14일 좌파 방송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던 탄핵 찬성 집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광화문 집회는 아예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당시 탄핵 집회 참가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중국 사람들이 대거 몰려든 집회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F라는 유튜버가 중국 사람들의 단체로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중국 사람 맞지? 중국 사람 맞지? 이렇게 계속 물었는데 말도 못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포착돼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또 SBS도 우리는 평소에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중국 우유팩으로 촛불 바람막이를 한 시위 참가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좌파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인근인 남궁역에서부터 경복궁 쪽, 그리고 청와대 옆 동십자각 쪽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합류했지만 규모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좌파들의 집회에는 줄곧 참여해왔던 무개념 연예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아마도 반미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CIA의 방침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멋모르고 포장됐던 좌파의 신념이 CIA에 의해서 와장창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진이 찍혀서 미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좌파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개념 연예인 흉내를 냈던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대기업 직원들까지 ESTA, 이스타, 그러니까 사전 무비자 허가 승인 제도입니다. 이스타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일반인들도 미국 비자를 거부당했다는 글들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제 줄줄이 곡소리가 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비자란 것이, 특히 미국은
한번 거부하면 거의 영원히 거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자식들의 유학길까지 막히는 길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개념 좌파 연예인들의 집회 참여는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이 SNS를 통해서 집회 참여를 독려했겠습니까? 이재명이 광화문 보수 진영의 탄핵 반대 및 이재명 구속 집회를 보고 아마 엄청나게 쫄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주도한 집회도 아니고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참여한 집회도 아닌데 이재명은 SNS를 통해서 집회 참여를 업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올린 글은 거의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빛의 혁명이 계속 중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빛의 혁명 중이었던가요? 우리나라가 언제는 우리나라가 어둠이었습니까? 아마도 어두웠던 것은 이재명의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양분을 한다면 이재명은 당연히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이 단 한 차례도 명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온갖 비루와 연루되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죽음, 그 많은 전과에 또 앞으로 추가될 전과, 그리고 이재명이 과연 단 한순간이라도 빛의 세계에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또 무슨 뜬금없이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썰어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 뭘 어디 갖다 붙이는지 모를 정도, 그럴 정도로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결제를 했던 연예인들이 지금 SNS 계정을 청소하고 난리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또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영원한 지배자가 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은 아니죠. 이재명의 폭거로 나라가 위태로워졌고 이재명의 폭거로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행동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집회 참가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21일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재명의 기대는 CIA의 한방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번 국회 탄핵 집회처럼 응원봉 집회를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집회는 이재명의 기대치에 완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집회에도 단체로 참석했을 중국 유학생들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그야말로 초라한 규모에 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집회의 규모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인데 아마 위정교사 혐의 1심 재판부인 김동현이 엉터리 선고를 하기 직전의 그 좌절감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구름처럼 몰려든 윤석열 탄핵 집회 시민들을 보면 아직은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광훈 목사는 오늘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완성을 선언했는데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